네, 오늘 토트넘이 아스널에게 0대1로 졌거든요. 오늘 경기 건방진 리뷰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재원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트넘이 아스널에게 0대1로 졌는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토트넘이 토트넘 했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그냥 너무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서 져가지고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요. 2주간의 휴식기도 있었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예상한 대로 져가지고 예, 아쉬운 마음이 그렇죠. 큰 경기였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널은 웨데고르와 그다음에 그 데클란 라이스가 없던 상태였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자면, 클로셉스키 선수, 그리고 메디슨, 여기에 브레난 존슨까지 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원을 선발 11명 중에서 정말 포백을 빼놓고는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벤탄크루까지 따진다면,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공격에 힘을 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4-2-3-1보다도 뭐 4-1-4-1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클로셉스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투톱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었고 막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의외의 묘수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선발 명단을 그렇게 짜면서 좀 전반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그래도 연습된 패턴 플레이들을 보여주려고는 했거든요. 뭐 전반 한 5분경에 나온 솔랑케가 바깥으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받아가지고 컷백 해주고 클루세브스키가 마무리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스날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준비한 대로 템포를 죽이고, 예, 토트넘의 공격을 좀 저지하면서 한 15분이 지나면서 다시 분위기를 완전히 아스날 쪽으로 끌고 가는 원정 경기에서 예, 그런 경기 모습이 됐습니다. 아스날은 영리하게 경기를 한 거죠. 어쨌든 분명히 토트넘이 초반에 그런 식의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초반에 분명히 이렇게 몰아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만 잘 막아내면 버틴다면 충분히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고 글쎄 역습 한 방을 통해서 왜냐면 사실 토트넘이 공격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단조롭기 때문에 그 뻔한 패턴들 몇 가지만 알게 되면, 몇 가지만 맞게 되면 더 이상 토트넘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다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았고, 그게 뭐 전반전에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아스날의 뜻대로 가게 된 거고, 후반전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또 세트피스에서 또다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초반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상한 대로 경기가 흘러갔고 예상한 대로 졌다. 전반전 한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아스날이 자기네들이 중원에서 좀 힘을 잃었으니까 좀 강하게 푸시하면서 거칠게 대응을 했거든요. 거기에 또 분위기가 말려가지고 경기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솔랑케 선수는 오늘 중앙에서 그래도 움직임은 괜찮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좀 스트라이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터치들도 보여주고. 근데 결국은 골을 못 넣었고. 그리고 또 존슨 선수는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거기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득점을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그냥 토트넘이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데 이게 효과 없는 두드림이었다가 그렇죠. 변종만 결국은 울리는 거죠. 예 결국은 코너킥에서 너무 수비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예, 로메로 선수가 이제 마갈량이스가 앞에서 뒤에서 있었죠. 마갈량이스가 뒤에 있었는데 로메로 선수가 앞에 있었고 뒤에서 살짝 밀었거든요. 근데 그 미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쉽게 밀려나면서 아예 확 넘어지던지 너무 쉽게 밀려나면서 맨마킹을 놓쳐서 예, 정말 그냥 정중앙에서 헤더골을 실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장면들 때문에라도 야, 정말 뭐 상당히 조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던 토트넘 팬들도 그냥 뭐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일단 뭐 두 번째로 한번 또 우리가 짚어볼 장면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 A매치, 특히나 이제 그 A매치들이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야. 유럽 그 대표팀을 갔다 온 선수들이야. 다 유럽에서 하는 거지만,
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또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멀리까지 갔다가 왔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봤었을 때는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에 보면 뉴캐슬 갔다가 경기 풀타임 뛰고 왔죠. 그리고 서울, 뉴캐슬에서 이제 끝나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 뛰었죠. 또 오만 무스카트로 왔습니다. 거기서 경기 뛰었죠. 그리고 다시 런던에 와서 또 풀타임 경기를 뛰는. 근데 2주 동안에 몇 경기를 뛰는 건가요? 2주 동안 4경기를 뛰는. 와, 그것도 4경기가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뛰고 극동아시아로 갔다가 극동아시아에 다시 중동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오게 되는 엄청난 그런 장시간의 비행, 그 장거리 이동, 여기에 시차까지 어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오늘 손흥민 선수도 많이 지쳐 보인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초반에 전반전에 스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패스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안 들어오면서 좀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로메로 선수도 어차피 남미 갔다 왔고 뭐 그런 식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스날보다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조금 더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손흥민 선수, 로메로 선수 되게 장거리 비행을 하고 경기를 치르고 왔고요. 두 선수 다 두 경기 거의 풀타임 뛰면서 로메로도 거의 풀타임 뛰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경기를 뛰면서 지친 모습도 있었고 그게 오늘 경기에서 좀 그 로메로 선수가 수비 장면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게 그냥 경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력에서 예, 그렇죠. 나오는 힘든 거죠. 문제일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제는 진짜 경기 플레이에 노련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 때 어떻게 터치를 가져가야 되고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정확히 알고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좀 팀 분위기가 더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성적도 안 좋지만 예,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더 이제 성적을 못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분위기가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성적이 초반에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토트넘은 뭐 아직 4경기밖에 안 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네 경기에 토트넘과 예, 승점 엔지 4점이니까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고 또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다시 분위기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뭐가 우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악순환의 그런 늪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그 주중에 카라바오컵 경기 하잖아요. 코벤트리 시티와의 경기.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리면 정말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확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의 그 출발점, 변화의 시작은 오른쪽 측면 브레난 존슨 선수를 좀 그러니까 그 선수의 특정 선수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브레난 존슨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그쪽으로 한번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경쟁이라도 시켜서 뭔가 서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토트넘 공격 중에 가장 안 좋았던 모습 하나가 진짜 크로스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뭐 슈팅이 마무리가 안 되면 둘째 치고 뭐 블락도 있었고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쉬운 상황에서 크로스가 다 제가 아까 경기 보면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한국 대표팀 경기 볼 때 크로스 보는 것 같았다고 EPL에서 그 정도 크로스로는 절대로 수비를 공략할 수 없거든요. 너무 허무하게 그냥 마지막 터치를 날려버리는 모습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무 쉽게 주전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투지가 없으면 경각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편하게 경기를 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해서 감독의 전술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긴 한데, 그냥 딱 쉽게 그거예요. 그냥, 토트넘? 4-2-3-1.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쭈뼛쭈뼛 대다가, 변중만 몇 번 물리다가,
슈팅 제대로 안 나오고, 슈팅 뭐 중거리 슛도 없고, 이런 팀. 그냥 버스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밀치다가 한번 볼 끊어내가지고 역습 한 방 하면 무너지는 팀 아니면 세트피스에서 한 방이면 무너지는 팀.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독이 뭔가 변화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선수들을 길로 이런 길이 있다로 리드를 해야 되는데, 감독은 맨날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거의 전 그런 식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묵직하게 해가지고 하면 돼. 언제까지 안 되는 공을 가지고 계속 던질 거란 말이라는 거죠, 저는. 그 좀 뭔가 되게 답답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변화의 시작은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G 감독 계속 똑같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체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교체할 때 선수들의 선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카라바오컵 3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도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거는 정말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만한, 예, 팬들도 굉장히 역량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할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리긴 할 거거든요. 거기에 주전을 다 내보내진 않을 거니까. 근데 그 로테이션을 돌려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 뭐,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고, 또 손흥민 선수를 통해 가지고 토트넘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오늘 경기의 결과가 상당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정말로 영리한 경기를 했다. 정말 실리를 챙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스날은 뭐 솔직히 초반에 경기 초반의 모습은 그냥 비기기만 해도 예, 성공이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북런던 더비에서 원정 경기였으니까 예, 충분히 비기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끌고 갔고 그리고 원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었고 아르테타 감독이 그 코너킥에서 득점 나온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세트피스 코치랑 이제 껴안고서 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결국은 승점 3점까지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아스날은 올해 정말 예, 강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늘 경기 북런던 더비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0대1로 졌다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또 기대 기대를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잘해주기를 기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방진 리뷰의 이건 황재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